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09만 3,962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5만 6,729명, 완치 184만 2,457명으로 집계되어 2.7%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연일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6일은 2만 1,000명이 확진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이유는 느바란 연휴의 여파도 있지만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가 전파력이 높아 세계적으로 우세종이 되고 있으며 이미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60%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확산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이 두통과 인후염, 콧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 증상인 기침과 고온, 후미각 상실과는 다른 증상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이 감기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이외에 복통과 구토, 식욕부진, 청력 상실, 관절통 등의 증상도 보고됐습니다. 다만 사망자나 중증 환자 진행 가능성이 적은 대신 무증상 가능성이 낮아 입원 환자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코로나 감염자를 수용하는 병원의 병상 사용률이 위기적인 수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기준 병상 사용률은 격리병실이 91%, 집중치료실이 81%에 달했습니다. 자카르타의 감염자 수용 병원은 17일 기준으로 140개소, 이달 초에 34개소가 증가했습니다. 주 정부가 운영하는 32개의 병원 중 13개 병원은 코로나 감염자 전용 병원으로 지정, 수용 체제를 강화했으며 나머지 19개 병원도 60% 이상의 병상을 코로나 감염자들에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자카르타의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자 병원 앞마당에 텐트를 설치해 응급실로 전환하고 기존 응급실 병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환자를 위한 의료용 산소 공급은 충분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총 산소 생산 능력의 4분의 1만 현재 의료용으로 쓰고 있고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병실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자 현대자동차는 코로나에 감염된 자사 출장자와 협력사 출장자 중 14명을 전세기를 준비하여 귀국시켰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도착 후 국가지정시설에 격리돼 치료받게 됩니다. 또한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에어 앰뷸런스 업체와 협력하여 교민 경증 감염자들을 위한 귀국 전세기를 7월 1일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자 한두 명밖에 태우지 못하는 에어 앰뷸런스에 비해 전세기는 20명이 탑승할 수 있어 개인 부담금이 2천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박재한 제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은 최근 교민 감염자 급증으로 응급 상황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감염 교민 가운데 중증 응급 상황에 대비해 긴급 귀국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전세기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7월부터 학교에 대면 수업 재개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대면 수업 재개를 위해 500만 명의 교사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6월 초 기준으로 150만 명의 교사들만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망자의 3에서 5%가 어린이들이었으며 하루에 900명의 어린이들이 확진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교육 전문가들은 대면 수업을 미루고 학생들의 건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법환경구소 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2분기 경제 성장이 2에서 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엄격해진 방역 정책이 공공과 기업에 잇따라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목표치인 7%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에 따라 가계 소비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소비자 신뢰 지수는 100 이하로 감소하고 제조회사들은 낮아진 내수 시장에 따라 생산 능력을 축소하여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잠재적으로 50 이하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호텔 요식업, 교통을 포함한 관광 부문은 3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이고 소매업의 폐업이 지속되어 부채 상환 연기를 신청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에 큰 영향을 받았던 저소득층은 점점 더 심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조코위 대통령을 예방하였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만나 인도네시아는 녹색경제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한국 기업이 현지에서
전기차 생태계 조성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도네시아는 2050년부터 생산되는 신규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와 관련하여 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전기차를 자체 생산하기 위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 정 장관은 양국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국방 협력 분야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KF-21 공동개발 사업과 잠수함 사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교민들의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교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 회동을 통해 양국의 다양한 협력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태평양 도서 지역을 포함한 제3국에서의 개발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인도네시아 삼각협력 MOU를 체결했으며, 이어 한국국제협력단의 코로나19 대응 포괄 지원 프로그램 MOU, 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에도 서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UN 개발계획과 협력하여 이동식 독립형 태양광 발전소 23개소 건설 사업에 대한 설계 조달 시공 입찰을 개시하였습니다. 입찰 프로젝트는 2023년까지 총 용량 1.2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며, 대상 지역은 동부 누사 뜬가라, 동남부 술라웨시, 서부 술라웨시, 중부 깔리만탄 지역입니다. 특히 본 입찰 프로그램은 액세스로 명명된 불평등 감소를 위한 청정에너지 접근 가속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관련 기업들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액세스는 농어촌 및 오지 지역의 청정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로 인도네시아 행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한국국제협력단, UN 개발계획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입찰은 국내외 설계 조달 시공 회사가 7월 8일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4일 코트라는 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활용, 인리 진출 전략 웨비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해 12월 정식 서명 이후 양국 비준 절차를 앞둔 한 인도네시아 세파의 주요 내용과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을 짚어보고 국내 기업의 활용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은 한 인도네시아 세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 개방 수준이 한 아세안 FTA보다 높아지고 온라인 게임과 같은 문화 콘텐츠 유통 등 우리 기업 관심 서비스 시장도 신규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호 코트라 자카르타 무역관 과장은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한 인도네시아 세파 수출 유망 품목이 철강, 석유, 화학, 자동차 부품, 섬유 제품 등이라며, 이들 품목은 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수입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수도 이전 프로젝트 등 정부 주도 인프라 개발로 철강 수요가 연평균 8%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라며, 한국 기업의 건설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공급망 확대에 한 인도네시아 세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부 국장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 기회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는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매장량의 약 24%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라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생산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만큼 기술력이 높은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해당 웨비나는 코트라 비즈니스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동남아시아 공유 배차 기업 그랩과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에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그랩 드라이버와 딜리버리 파트너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기차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전기차 구매 진입 장벽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양사는 배터리 생애주기별 서비스와 서비스형 자동차 등과 같은 새로운 전기차 사업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는 요인을 파악하고 전기차 생태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전기차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병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솔루션과 같은 신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현대자동차 사업전략팀 상무는
그랩이 보유한 운전자 네트워크와 현대자동차의 포괄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이 합쳐지면 전기차 대중화는 물론 지역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와 그랩은 2018년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래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으로 전기차 사업 확대를 모색해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업 미디움이 인도네시아 홈쇼핑 기업인 스마일홈쇼핑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일홈쇼핑은 수라바야, 스마트라 등 주요 도시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인도네시아 TV 홈쇼핑 기업이며 TV 채널 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디움은 이번 MOU를 통해 자사의 콕토큰의 사용처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확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양사는 스마일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해당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스마일홈쇼핑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오프라인 결제 부분에서도 긴밀히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건전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마일홈쇼핑과 호흡을 맞추게 된 미디움은 고성능 블록체인 가속기 MDL을 주력 제품으로 하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입니다. 콕토큰은 미디움이 운영하는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콕플레이에서 활용되고 있는 암호화폐로 세계 5위 거래소 쿠코인을 비롯하여 빗썸 글로벌, 비트렉스, GBG 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디움 관계자는 콕플레이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글로벌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콕토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